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도시는 밤 공기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좁은 골목길. 주인공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저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걸음을 옮기던 중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이질적인 기운이 주인공의 발을 붙잡았다. 그 순간 길 한쪽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밤이면 이런 풍경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기엔 자세가 너무 어색했다. 몸이 웅크려져 있었고 한쪽 팔은 바닥에 축 늘어진 채로 보였다. 설마.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주변에 흩어진 소지품들이 보였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었다. 가방끈은 살짝 뜯어져 있었고 뭔가 강제로 낚아채 간 흔적이 느껴졌다. 주인공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데. 자세히 보니 여성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하얗고 입술은 조금 말라 있었다. 괜찮으세요?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살짝 흔들어 보았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그제야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몸이 반응했다. 긴 속눈썹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퍽치기를 당했어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퍽치기? 누군가 그녀를 공격한 건가? 누가? 언제요? 본능적으로 물었지만 그녀는 힘이 빠진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인공은 당황했다. 방금까지 겨우 정신 차렸는데 또 기절하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부터 가야 하나?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로 볼 때 우선 더 큰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다. 혹시 어디 다치셨나요? 그녀는 눈을 살짝 떴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많이 놀란 것 같다. 충격이 커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주인공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운이 없는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아니, 착각인가? 이름도 모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부축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엄청 놀랐겠지. 강도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주인공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결심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먼저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네. 뒤에서 갑자기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말을 이었다. 어깨를 잡더니 가방을 낚아채 갔어요. 넘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인공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녀의 상태였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상 몸을 움직이려 하자 한쪽 다리가 살짝 휘청거렸다. 다리도 다치셨어요?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말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혔어요. 주인공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되겠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주인공은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천천히 가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다.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주인공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이 사람 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이제 이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여자가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전혀 모른 채였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의료진의 질문에도 간결하게만 대답했다. 주인공은 병원 한쪽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손목에 감긴 붕대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가벼운 타박상이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당분간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퍽치기 같은 사건을 겪으면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주인공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뭐지? 그녀는 단순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뿐인데 왜인지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다행이에요. 심한 부상이 아니라서요. 주인공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이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그녀를 도와줘야 할까?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먹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진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먹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웃었다.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그 말의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아, 그러시군요. 괜히 묻지 말 걸 그랬나 싶었다. 불편한 질문이었으면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들 그런 반응이죠. 제가 혼자라고 하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주인공은 문득 그녀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녀.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에서 홀로 겪어야 했던 두려움. 그런데도 지금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을지도 몰라. 그럼 가족들은 다 멀리 계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조금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알았다. 아들과도 잘 연락이 안 되는 건가?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다 큰 어른이라 각자 바쁘니까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씁쓸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 너머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공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그 말이 신경 쓰였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처음 만난 사람이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다. 그런데도 왠지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주인공은 애써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혹시 퇴원하시면 바로 혼자 집에 가실 건가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혼자 사는데 집에 가야죠.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주인공은 어쩐지 그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실 이런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실래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아, 그녀는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순간 주인공의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다. 이건 정말 이상한 감정이다. 그는 깊이 고민했다. 처음 본 사람이다. 우연히 도와주게 된 사이일 뿐이다. 하지만 묘하게 그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가 자신보다 23살이나 연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보다 23살 많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네, 그러죠. 그녀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그럼 저희 집에서 식사하는 건 어떠세요? 그녀가 휴대전화로 주소를 보내주었다. 주인공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 동네에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그는 아직 이 만남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싸늘한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주인공은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보낸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이 동네에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차분히 보니 정말 익숙한 곳이었다. 어디서 봤더라? 친구 집 근처였던가? 하지만 깊이 신경 쓰지는 않았다. 우연히 익숙한 동네일 수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그녀의 초대 자체가 더 신경 쓰였다. 감사의 의미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처음 본 사람이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이 흔한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위한 초대가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하고 싶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었지. 그녀가 병원에서 무심히 내뱉었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주인공은 택시를 잡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조용한 도심 속에서 주인공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혼자 사는 여자, 그런데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 어떤 사람일까?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초대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택시가 멈추고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주택가. 밤이 깊었지만 거리의 가로등이 은은한 빛을 내며 집 앞을 밝혀주고 있었다. 차문을 열고 내리자 그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 병원의 긴장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늦지 않게 오셨네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를 감싸 안았다. 그의 가슴이 또 한 번 요동쳤다.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모던한 디자인의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차갑거나 딱딱한 느낌은 아니었다. 은은한 조명과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한데. 하지만 그것보다 주인공이 더 신경 쓰였던 건 이 공간이 그녀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점이었다. 신발은 편하게 벗고 들어오세요. 그녀의 말에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탁자 위에는 이미 간단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테이크, 와인, 가볍게 곁들일 샐러드까지. 혼자 살면 집에서 요리하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녀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다. 주인공은 가볍게 웃었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와인을 한 잔 따라 건네주었다. 주인공은 그녀의 손끝을 잠시 바라보았다. 길고 우아한 손가락. 손목에는 심플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스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공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둘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음식과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주인공도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말을 꺼냈다. 혼자 오래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보통 혼자 살면 집을 이렇게까지 정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아마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외로움을 정리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녀의 말이 가볍게 흘러갔지만 주인공은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다. 외로움을 정리하는 방법.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이 많아질 때면 그냥 청소를 해요.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담담해서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혼자였던 걸까? 근데 주인공은 와인 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보통은 상대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나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내려놓았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주인공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괜히 많은 걸 알게 되면 가끔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는 처음부터 주인공을 평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대체 뭐지? 이 기분은?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주인공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담담한 말이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졌다. 이 사람 얼마나 외로웠던 거야. 그녀가 씩씩하게 말할수록 주인공은 점점 그녀가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졌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주인공은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와인 잔을 가볍게 닦은 그녀는 자연스럽게 와인병을 들었다. 괜찮다면 한 잔 할래요?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주인공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병을 기울였다. 깊고 짙은 붉은 와인이 잔 속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주인공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섬세한 손길로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어딘가 우아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와인잔을 들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가끔 와인이 참 좋아요.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말했다. 술을 즐겨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와인은 마시면 마실수록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져서요. 시간이 흐르는 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가만히 흔들었다.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순간에는 너무 느리게 가죠. 그런데 와인은 마시는 동안은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거든요. 주인공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 나도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끼고 있어.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왔다.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저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오히려 그녀가 더 궁금해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주인공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솔직한 말을 꺼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거 나도 그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시선이 길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주인공도 와인을 마시던 손을 멈췄다.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지금 그녀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글쎄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손등 위에 살짝 얹었다.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손끝이 닿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손을 감싸 쥐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한 식사 자리도 단순한 감사의 저녁도 아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이 묘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주인공이 손을 감싸주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그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이성도 현실도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손을 그의 뺨으로 가져갔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입술이 떼어진 순간 주인공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인공은 망설이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고 몸을 가까이 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다. 바깥에서는 새벽의 고요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긴 어디지?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지만 낯선 이불의 촉감이 피부를 스치며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옆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다.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입술이 닿았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몰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녀는 나보다 23살 연상이다. 어제까지는 서로를 잘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다. 주인공은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어색해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공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살짝 기지개를 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심각해지면 재미없어요.
주인공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굴고 있었다. 이건 그녀에게 있어서 별일이 아닌 걸까? 주인공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저는 아직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럴 수도 있죠.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잖아요? 그 말에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후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걸까? 머리로는 이 관계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분명히 어젯밤을 떠올리며 다시 뛰고 있었다. 후회는 안 해요. 주인공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주인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방을 둘러보니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책들, 창가 쪽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과 작은 화분,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된 서랍장.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이곳은 그녀가 정말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관계 괜찮을까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왜 안 괜찮죠? 저보다 너무 연상이시잖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이불을 정리했다. 그래서요? 그래도. 주인공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주인공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게 아니라.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된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는 너무나 담담했다. 주인공은 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럼 난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옷을 챙겨 입었다. 커피 마실래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며 물었다. 주인공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마실게요.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인공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더 이상 이 여자를 단순한 만남으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예정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반면 주인공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조용히 커피를 내려와 건네주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주인공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젯밤과 달리 이 아침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공은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날 아침 이후 주인공과 그녀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충동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다. 그녀를 만날수록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졌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나이 차이를 의식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퇴근 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주말에도 만나 시간을 보냈다. 그녀와의 시간은 예상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괜찮을까? 라고 고민했던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주인공은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다. 주말에 뭐 하세요? 주인공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책을 읽거나 영화 보면서 보내겠죠. 그럼 저랑 영화 볼래요?
주인공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랑 주말을 보내고 싶어요. 주인공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우린 정말 이상한 관계네요. 이상한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주인공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보다 23살 많은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정적을 유지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좋은 의미인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난 이게 너무 편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공은 더 이상관계의 정의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이 좋았다. 과거에는 연애를 하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었고 주인공도 점점 그녀에게 물들어갔다.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주인공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그냥 지금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녀는 손에 쥔 와인 잔을 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었다. 미래를 고민하며 관계를 무겁게 만들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인공은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끌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지난 이야기, 그녀가 살아온 시간들, 그녀가 겪어온 감정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궁금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주인공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주인공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살짝 먹먹해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럼 난 그녀에게 어떤 존재일까?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에게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직은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도 점점 그녀를 닮아가고 있었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재훈, 야, 이번 주말에 성민이네 집에서 술 한잔 할 건데 같이 갈래? 주인공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성민,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친구였다. 오랜만이네. 주인공은 무심코 메시지를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시간 돼. 몇 시에 모여? 곧바로 메시지가 왔다. 재훈, 7시쯤 주소 보내줄게. 잠시 후 주소 링크가 도착했다. 주인공은 습관적으로 클릭했다. 그런데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묵직해진 기분이었다. 설마 그 집이? 낯익은 주소, 낯익은 동네, 낯익은 숫자들. 주인공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가 몇 번이고 드나들었던 그녀의 집 주소와 똑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말도 안 돼. 주인공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성민,
그녀의 아들이 성민이라고 했다면?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설마 그녀가 성민이 엄마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성민이 그녀의 아들이라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동안 그녀의 집을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던 아들이 자신이 알고 지낸 친구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도 전혀 몰랐던 걸까? 주인공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모임에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라도 그녀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해. 휴대전화를 들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주인공은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한참이 지나고 드디어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주인공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기 혹시 성민이 아들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확인하는 순간 주인공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이 상황이 예상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공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성민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아직 몰라. 주인공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와.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 말에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정말 괜찮아요? 응. 너무 겁먹지 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게 됐을 뿐이잖아. 달라질 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달라질 게 없을까?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의 집을, 아니, 성민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이 모든 걸 모르는 성민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을 믿어야 할까?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 주인공은 친구 성민의 집 앞에 도착했다. 한동안 집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현관문, 낯익은 창문.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이곳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들어가야 해.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성민이 서 있었다. 너 왔네? 평범한 인사. 하지만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그래? 멍하니 서서. 성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주인공은 억지로 입을 열었다. 그냥 좀 긴장돼서. 긴장, 뭐가 긴장돼? 성민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소파, 테이블, 부엌.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주인공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주인공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왔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다. 주인공은 소파에 앉았다. 성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근데 너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그냥 좀 어색해서. 뭐가 어색해? 어색해 할 필요 없어. 주인공은 말없이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민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다. 잠깐만. 성민이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너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봐? 주인공의 심장이 철렁했다. 들켰나?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성민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성민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인공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진짜야? 주인공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입이 바짝 말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성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성민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난 반대하지 않아. 순간 주인공은 귀를 의심했다. 말 그대로야. 성민은 피곤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히 좀 충격이긴 한데 엄마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이고 어차피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주인공은 성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인다고. 성민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난 반대하지 않아.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 행복하면 됐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인공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보다 감당하기 힘들었을 성민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도 조용히 성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녁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나고 주인공과 그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성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순간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딸이었다. 딸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누나, 진정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하라고? 딸의 시선이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저 사람이 엄마랑 만나는 사람이야? 주인공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랑 저 사람이 나이 차이가 몇인데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금 감정에 휩쓸린 거야. 딸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인공은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성민은 이미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딸은 전혀 그럴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보였다. 엄마가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말도 안 돼. 주인공은 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도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알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딸에게 그녀는 엄마였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보다 어린 남자였다.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지.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어. 그녀는 가만히 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지. 딸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엄마가 외로웠던 거 알아. 근데 딸의 시선이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야? 주인공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딸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너도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거야.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나이도 상황도 이유도 필요 없다는 걸. 딸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딸은 주인공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당신도 정말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그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해야 했다. 주인공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좋아합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는 듯 보였다. 난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딸은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볼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인공은 마음 깊숙이 안도감을 느꼈다.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난 이 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그리고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너도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 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말에 주인공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주인공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난 오랜 시간 외로웠어.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 주인공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이제야 알겠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만 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인공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도 지금은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 아니면 이제 멈춰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처럼 이 관계를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지 이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와 주인공은 조심스러웠다. 딸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딸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도
주인공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았다. 주인공 역시 그녀를 되려하며 딸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딸의 반대에 부딪혀 멀어질까? 그런 고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딸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딸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녀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며칠 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차분해 보였다.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은 딸과 그녀. 딸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랑 저 사람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엄마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계속 혼자였잖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난 한 번도 엄마가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딸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딸도 그녀의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인공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꼭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갈등과 고민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다. 주인공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도 그녀의 가족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늦은 오후, 거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주인공과 그녀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 정리되었다. 딸도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성민 역시 변함없이 그들을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다니? 우린 결국 어떻게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주인공은 잠시 고민했다. 이제 정말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였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먼저 물었다. 주인공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그녀는 그 대답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주인공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린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주인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주인공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결혼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행복을 지키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와 주인공의 관계도, 그녀의 가족들도. 성민은 여전히 담담했다. 어느 날 주인공에게 다가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잘해라,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면서도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성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딸도 결국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 행복하면 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딸도 천천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다.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와 주인공은 손을 맞잡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녀의 말에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몰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그녀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주인공은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지만 언젠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녀와 결혼을 할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다.